일단락 50-60세대 왜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가? 건강맨님,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실 혈관 건강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5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여기저기 건강검진 결과에 빨간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죠.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더욱 무서운데요. 50-60세대의 유독 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노화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저하되듯 혈관 역시 탄력을 잃고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쉽습니다.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지방 성분이 쌓이면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이는 곧 혈압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수십 년간 누적된 잘못된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서 혈관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는 식습관, 부족한 신체 활동, 스트레스,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은 모두 혈관에는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혈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는 혈관 질환 위험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남성 역시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복부 비만이 늘어나기 쉬운데 이 또한 혈관 건강에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이처럼 50-60세대는 신체적 변화와 함께 과거의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혈관 질환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혈관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혈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맞아요, 건강맨님. 정말 나이는 못 속인다는 말이 실감 나는 시기죠. 하지만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젊고 탱탱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단락 소리 없는 위협 고혈압 제대로 알기. 자, 그럼 먼저 우리 50-60세대의 대표적인 만성질환 고혈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맨님, 고혈압이란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혈압이 높다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고혈압은 말 그대로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이 정상 수치보다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낼 때의 압력을 수축기 혈압, 심장이 혈액을 받아들이며 확장할 때의 압력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일 때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최근에는 고혈압 전 단계인 주의혈압 수축기 130에서 139mmHg 또는 이완기 85에서 89mmHg부터 적극적인 관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었죠. 두통이나 어지럼증, 뒷목의 뻐근함,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는 고혈압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나타나거나 다른 질환의 증상과 유사하여 고혈압 때문이라고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방치하면 혈관은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신장질환, 망막병증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 당뇨병 등 다른 위험인자를 가진 분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은 하루 중에도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안정된 상태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병원 방문 10분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혈압계를 구비하여 주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건강맨님 말씀처럼 고혈압은 정말 증상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이니까요. 다음 단락에서는 고혈압 관리를 위한 식사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단락 혈압 낮추는 식사의 기술 소금 줄이고 칼륨 더하고. 고혈압 관리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식사요법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단은 국이나 찌개, 김치, 젓갈 등 염분 함량이 높은 음식이 많아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인데요. 이 나트륨이 바로 혈압을 올리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액량이 증가하고 이는 곧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물론이고 혈압이 정상인 분들도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소금으로는 약 5지작은 숟가락 1스푼 정도인데요.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국이나 찌개의 국물 섭취를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사용량을 줄이고 대신 허브, 향신료, 레몬즙, 식초 등을 활용하여 맛을 내는 것,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젓갈, 장아찌 등 염장식품 섭취를 자제하고 김치는 물에 헹궈 먹거나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저염 김치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감자, 고구마, 다시마, 미역, 버섯, 콩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칼슘도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견과류, 녹색 잎채소, 유제품 등을 통해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고혈압 방지 식이요법 식단이라고 해서 고혈압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식단도 있는데요. 이는 통곡물, 채소, 과일, 저지방 유제품을 충분히 섭취하고 육류, 가공육, 단 음식, 지방 섭취는 줄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식습관 개선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혈압 강화 효과는 물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와, 정말 실용적인 정보네요, 건강맨님. 소금은 줄이고 칼륨은 더하고. 이 원칙만 기억해도 식탁이 훨씬 건강해질 것 같아요. 특히 DASH 식단 저도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4단락 내 몸의 청소부 고지혈증 정확히 이해하기. 자, 이번에는 고혈압과 함께 50, 60세대의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주범, 바로 고지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맨님,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고지혈증은 혈액 속의 지방 성분이 정상보다 과도하게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 성분에는 크게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고 여러 호르몬과 비타민 D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문제가 됩니다. 콜레스테롤에는 크게 저밀도 지단백 LDL 콜레스테롤과 고밀도 지단백 H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립니다. 중성지방 역시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지만 과도하게 많아지면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이고 췌장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의 진단 기준은 일반적으로 총 콜레스테롤 240mgdl 이상, LDL 콜레스테롤 160mgdl 이상, 중성지방 200mgdl 이상, HDL 콜레스테롤 40mgdl 미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입니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등
다른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역시 고혈압처럼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면 혈관 내벽에 지방 덩어리가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되며, 이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각한 심뇌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때문입니다.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 섭취,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운동 부족, 비만, 과음, 흡연 등이 모두 고지혈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고지혈증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건강맨님.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까지. 우리 몸의 지방 성분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과유불급인 것 같네요. 오달락 혈관을 깨끗하게. 고지혈증 잡는 식사 전략. 고지혈증 역시 식사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중 지방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혈증 관리를 위한 식사 전략의 핵심은 나쁜 지방은 줄이고 좋은 지방은 늘리며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쁜 지방인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섭취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삼겹살, 갈비 등 기름진 육류의 지방 부위, 닭 껍질, 버터, 생크림, 치즈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공육인 소시지, 햄, 베이컨 등에도 포화지방이 많으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고체나 반고체 상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데, 마가린, 쇼트닝, 케이크, 과자, 팝콘, 감자튀김 등 가공식품이나 튀김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거나 섭취 횟수와 양을 줄여야 합니다. 반면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삼치 등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 올리브유, 카놀라유, 들기름, 참기름 등에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다만 좋은 지방이라도 과다 섭취 시에는 열량이 높으므로 적정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귀리, 보리, 현미 등 통곡물, 콩류, 해조류 미역, 다시마, 과일 사과, 배 등 껍질째,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등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므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특히 설탕이나 액상과당 같은 단순당 섭취는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선택하고 단 음료나 과자, 빵 등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중성지방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므로 절주하거나 금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섬유질의 중요성. 오늘부터 장 볼 때 식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어요. 6단락 혈관 탄력업. 50-60 맞춤형 운동법 유산소 운동 중심. 자, 지금까지 혈관 건강을 위한 식사 요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식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 아니겠어요? 건강맨님, 우리 50-60 세대에게 추천할 만한 효과적인 운동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활력퀸님.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낮추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키며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높이는 등 혈관 건강의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50-60 세대에게는 관절에 무리가 덜 가면서도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가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부상 위험도 적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20분에서 30분 정도 걷기 시작하여 점차 시간과 속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의 빠른 걸음으로 일주일에 3에서 5회, 한 번에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역시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어 무릎이나 허리가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실내 자전거나 야외 자전거 모두 좋으며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이면서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가벼운 조깅, 등산, 에어로빅 댄스 등 자신이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강도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중강도가 적절합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어 부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중 가슴 통증이나 어지럼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등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건강맨님 말씀처럼 꾸준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거창한 운동 계획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혈관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겠네요. 7단락 근력도 놓칠 수 없다. 유산소와 병행하는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이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강맨님,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근력 운동도 혈관 건강과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흔히 근력 운동은 몸매를 만들거나 힘을 키우는 운동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혈관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쉽고, 이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늘려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근육은 혈액순환을 돕는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혈액을 효과적으로 펌핑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같이 큰 근육을 단련하면 이러한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50, 60세대에게 추천하는 근력 운동으로는 스쿼트, 런지, 플랭크,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 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맨몸으로 시작하여 정확한 자세를 익힌 후 점차 가벼운 무게나 저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 동작을 10회에서 15회 반복하는 것을 1세트로 하여 2에서 3세트 정도 실시하고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 중에는 호흡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이 중요하며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혈관 건강 개선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에서 5회 하고 근력 운동을 주 2에서 3회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근력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안전한 운동 방법을 숙지한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에 관절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하며 의사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와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은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예방, 낙상 방지 등 전반적인 노년기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겠네요.
제2의 심장이라는 근육의 역할 정말 인상적입니다. 저도 오늘부터 가벼운 스쿼트라도 시작해 봐야겠어요. 팔달락 혈관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교정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 혈관 건강을 위한 두 기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혈관 건강을 해치는 또 다른 복병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건강맨님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활력퀴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나쁜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정해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연 금연입니다. 흡연은 혈관 건강에 백해무익합니다. 담배 연기 속의 니코틴과 일산화탄소 등 수많은 유해 물질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며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생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높여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지금 당장 금연하는 것이 혈관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혼자 금연이 어렵다면 보건소 금연 클리닉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는 절주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과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심장 기능에도 부담을 줍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이하,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 음주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금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등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만의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 명상, 요가, 취미 활동, 긍정적인 생각,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습관 개선은 단번에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작은 실천부터 꾸준히 노력한다면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정기검진.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지키기 쉽지 않은 것들이죠. 하지만 건강한 혈관을 위해서라면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꼭 실천해야겠습니다. 구달락 100세 시대 혈관 건강으로 활기찬 노후를. 총정리 및 당부 말씀. 자, 오늘 생생 라디오 건강맨과 활력킨의 혈관 청춘 되찾기 프로젝트. 첫 시간으로 50, 60세대의 혈관 건강관리법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이해부터 식사요법, 운동법, 생활습관 교정까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건강맨님,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활력퀴님. 오늘 저희가 강조드린 혈관 건강 비법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혈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식사 관리가 핵심입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저염식과 함께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고지혈증 관리를 위해서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자신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근력 운동도 병행하여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금연하고 술은 최대한 자제하며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해소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결국 혈관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함이라는 목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0, 60세대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이자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은 전신 건강의 바로미터와도 같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뇌와 심장뿐 아니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혈관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드린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활력퀴님 말씀처럼 건강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과 꾸준함, 그리고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오늘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혈관 건강 꼭 챙기시고 매일매일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 정보 어떠셨나요?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더 많은 건강 꿀팁을 원하시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